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컨텐츠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다 취업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취업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자기에게 맞는 이제 병원을 찾기 위한 준비 과정이 상당히 쉽진 않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떤 병원을 입사 지원을 할지 고민도 되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럽죠. 자, 무작정 어떤 병원 쪽에 자리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취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뭐 1년, 2년 이렇게 쭉 오래 하면 좋지만 짧은 기간 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방사선사로서 취업하는 곳은 주로 의료기관 아니면 보건기관이 있는데요. 자,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하겠죠. 그래서 나는 좀 큰 병원에 가고 싶어. 그래서 종합병원급을 선택.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상급 종합병원 이쪽에 선택해서 어떤 계약직이나 아니면 공무직으로 입사를 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 입사 기준이 좀 다르겠죠. 예, 계약직으로 아니면 인턴 사원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정규직 채용할 때는 그 의료 기관에 따라서 예, 뭐 필기심이라든지 이런 면접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셔야겠죠. 뭐 대학병원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우리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 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입사해서 좀 이렇게 논문도 써야 되고 하는 일이 많죠. 컨퍼런스도 준비해야 되고 그 외에도 대학 병원급에 입사했다가 그런 자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시 사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턴 사회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 정규직 채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인턴 사원이나 계약직을 하면서 어떤 급여 부분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막상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에 문제는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죠. 나이는 들었고 갈 곳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급여는 대학병원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울 수 있죠. 장비도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파트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 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 병원도 있겠지만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좀 급여나 복지나 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오래 있기는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좀 안정되고 그리고 좀 급여 부분도 충분하지 않지만 적당히 지급된다 하면 이런 병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의원 형태가 나눠지는데 실제로 그 업무과 일을 겸하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방사선사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원급에 가서는 특별하게 내가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되게 의원급에서는 이런 사무장이나 업무과장을 이 방사선사 출신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 쪽 일을 하고 싶다 싶으면 예, 의원급 쪽 가서 좀 일을 배워서 업무 쪽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급의 업무과도 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사 업무뿐 아니라 내가 행정 파트로 나간다고 싶을 때도 그쪽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사선사 중에 기획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무부장, 총무과장 아니면 업무부장, 업무과장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사로서 일을 할 때는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대형 병원인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접하는 것보다 한 파트에서 좀 장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MRI 아니면 뭐 CT 아니면 일반 촬영 이쪽이면 다른 파트를 좀 접하는 경우가 좀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인사 발령 났을 때 예, 새로운 파트를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접하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건소, 흔히 말하는 공무원으로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건직 공무원을 시험 보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의료 기술직을 예,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번에 정권에서는 이제 공무원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했는데 이 보건직이나 의료 기술직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건소에 입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방사선사 업무를 하는 것보다 주로 이게 보건 직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선사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예, 대체로 그 방사선사 업무를 하는 것보다 다른 행정 파트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기가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 계통에서는 이 보건 직렬을 했을 때 방사선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 파트를. 그럼 이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을 뭐하러 공무원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원이나 이제 산재병 같은 이제 지방 공사가 있죠.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전에는 좀 안정된 직장이었고 그다음에 연금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일반 병원과 예, 국민연금 들어가고요. 퇴직금 있고 예, 옛날처럼 어떤 연금이 없었죠. 이제는 국민연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정년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되게 또 인사 발령이 좀 많습니다. 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좀 인사 발령이 많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고 한 2년 근무하다가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 쪽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서 예, 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주로 임상병사가 많이 들어가거나 간호사가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방사선사도 이 건강검진 쪽으로도 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사선사 업무를 주로 하고 싶다 싶으면 이 의료기관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방사선사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다양한 행정 쪽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업무과장이나 아니면 보건기관 쪽 가서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적성이 있다 맞아야겠죠. 자,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대학병원급 가면 급여는 그 대기업에 입사는 예, 신입사원 기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정규직이었을 때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급 같은 데는
급여가 1년에 한 3천에서 한 3,500 사이, 예,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기준에 맞춘, 예, 급여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정규직으로 들어가냐 비정규직 문제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무기계약직, 아니면 공무직, 뭐 인턴 사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하지만 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것보다 한번 정규직 들어가겠죠. 근데 비정규직 들어가면 언제 정규직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암울하죠. 그래서 갑작이면 제가 권할 때는 저는 이제 비정규직을 입사하는 것을 권하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자기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잠깐 정규직 자리 날 때까지 뭐 기다려 본다 해서 이런 부분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규직 채용하는 것으로, 예, 선택한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규직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비정규직에서 잠깐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에 오래 근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이직을 하게 돼요. 그 이직을 자주 하게 되면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이 급여 부분도 마찬가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연결되죠. 그래서 급여 부분을 어떻게 얼마 정도 받을지 본인의 희망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급여를 받을 때는 총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지급액이 있겠죠. 자, 총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나오는 급여죠. 예, 거기에서 4대 보험료라든지 갑근세라든지 이것저것 식대비라든지 이제 제하게 되겠죠. 제하게 되면 나머지 급여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총액인지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총액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250이다 했는데 막상 내가 실제 받는 급여는 한 220만 원이니까 전문가 약속이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인지 아니면 실제 실지급액인지도 좀 구분하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지 문제, 뭐 출퇴근 버스는 있는지, 예? 출퇴근 아니면 뭐 휴가라든지, 예? 아니면 그 뭐 가족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휴가 같은 경우는 연차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의원급이겠죠. 전체 직원을 포함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여름에 원장님이 휴가 갈 때 뭐 같이 간다든지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예, 전체 같이 쉴 때 쉰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서, 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의료 기술 말한 대로 나는 어떤 테크닉을 배울 것인지, 예, 그래서 이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예,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도 한번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를 많이 보고 채용도 많이 해봤는데 간혹 좀 이게 엉뚱한 이력서가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력서 양식은, 예, 많이 다르죠. 각 기관마다, 예, 자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입사 지원서 양식이 있는가 하면 뭐 자유 양식대로 자기가 써서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자기네가 정하는 양식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막 싸갖고 가면 안 되겠죠. 강 누구는 막 고쳐갖고 하는 경우 있어. 자기 마음대로 양식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보면 안 되겠죠. 그 의료기관 양식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특별하게 양식이 없다 하면 자유 양식대로 정할 수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이게 우리 옛날 이력서죠. 저는 이 이력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일 깔끔하다고 저는 보아져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양식의 이력서가 좀 눈에 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이력서를 많이 작성했고 말을 하거든요. 자, 주의할 점 있습니다. 자, 사진. 자, 사진을 붙이라는데 사진을 안 붙이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셀카 찍은 사진. 셀카 사진 찍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증명사진이나 반명함 사진을 붙이라겠는데 이런 셀카 사진 찍어 붙이는 경우도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이 서류에서 그냥 탈락시킵니다. 적어도 이 이력서에 붙는 사진은 가급적이면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촬영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뽀사시라 하죠. 뽀사시는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하고 전혀 다른 사진 나와요. 보면 막상 면접을 보게 되면 사진하고 저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반명함 사진을 붙이시고요. 사진 강화 촬영하셔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뽀사 촬영하지 마세요. 사진보다 실제 인물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진에서 인물이 안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면접 볼 때 보니 사진보다 혹시 인물도 좋고 그리고 혹시 상품도 좋게 보인다 하면 오히려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진보다 실제 인물이 좀 언밸런스 안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저도 이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실제 사진은 크게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다 했는데 막상 면접을 볼 때 실물을 보니까 훨씬 성품도 좋게 보이고 좀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산점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책료를 작성하고 그다음 요즘 중요한 거죠. 요즘은 다 이메일이 들어가니까요. 이메일을 작성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 간략한 막 어렵게 써놓으면요. 아니 혹시 이메일로 뭔가 정보를 받을 때 잘못 오는 경우 있어요. 담당자는 발송했다는데 저한테는 이제 안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략하게 만드시고요. 간혹 그 욕설을 영문으로 풀어 쓰는 경우 있어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영문으로 풀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는 어떤 분 치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를 이런 비속어를 쓰더라고. 비속어를요. 영문을 바꾼 거죠. 쓰다 보니까 비속어예요. 그 숫자도 막 이런 숫자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이름 부분 마찬가지. 그 이력서는 보자마자 이미 서류에서 탈락이죠.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이메일 주소도 좀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이메일 계정을 만드시고 뭐 친구들끼리야 그런 비속어를 써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외부에 내놓는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계정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해야죠. 그 이제 학력이나 이런 경력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학력이나 경력상 실제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학력은 뭐 중학교 요즘 중학교도 안 쓰죠.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아니 대학원까지 그 고등학교 이후부터 쓰게 되는데 이 경력상을 맞서 쓰다 보니까 경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각종 경력사항도 예, 학교에서 내가 뭐 입상한다든지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예, 뭐 방사선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가 있었던 경력 같은 경우는 자세히 써가지고 내가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좋죠. 자기 PR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양식대로 하면 이런 양식을 많이 쓰거든요. 예, 뭐 사진 붙이고요. 이름 쓰고 예, 주소 쓰고 이메일 병력사항이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신장 그 신장하고 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좀 키는 한 1, 2cm 더 키우는 게 낫겠죠. 예, 가짜지만 그 눈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나니까요. 예.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경력도 좀 세분화시켰어요. 한 번 쓴 것보다 나는 의료기관 경력이 아니면 교육 경력이 단체 활동 경력이 또는 관공서 활동 경력 그 논문 아니면 내가 쓴 저서 표창 면허나 자격 사항 줬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수나 수료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면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다 써버리면 헷갈리니까 이게 칸을 나눠서 자기의 경력 사항을 좀 구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 자기소개서 양식 있죠. 요즘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와 예, 아니면 봉사활동 많이 본다는데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표현하는 첫 번째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대면하기 전에 비대면으로 나를 알리는 그래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의 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이름만 쓴 경우 있어요. 예. 하지만 서두에는 자기소개서도 이력서처럼 기본적인 핸드폰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것을 기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기본 양식은 틀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 뭐 이력서에 붙이는 어떤 부록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서도 자기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중구난방 쭉 쓸 게 아니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기 탄생 이건 구구절 쓸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자랐고 자기 가족 관계만 간략하게 보통 뭐 이렇게 엄격하신 아버님과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내용 쓰죠. 그런 내용 쓰지 마시고요. 가족 관계 같은 경우도 나는 어디에서 살았는지 뭐 거주지 이런 부분만 작성하셔가지고 간략하게 자기 소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요. 단점은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 단점을 묘출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장점,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나는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을 이렇게 장점화로 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작성해 좋죠. 간략하게.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표출할 때는 기본적인 타이틀을 먼저 정해요. 타이틀을 저는 뭐 나는 나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서술을 하는 거죠. 간략하게. 서술도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인사 담당자들 다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6줄로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타이틀 나의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나 성격에 대한 장점 간략하게 나의 뭐 사회생활의 장점 이런 식으로 자기 장점을 투각시킬 수 있는 각각의 타이틀을 정하고요. 그 타이틀 밑에 간략하게 한 5-6줄 정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이나 어떤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남이 써놓은 거, 뭐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베끼시면 인사 담당자들 다 압니다. 이 자기소개서 식상하죠. 맨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신하게 쓸 수 있게끔 작성하시고 솔직하게 쓸 수 있게끔
단에서 베껴온 거 보면 다 알거든요.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쓰는 게 오히려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학교 생활, 예. 임상 경험이 있다면 나의 뭐 병원 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을 쓰면 되고, 그런 경험이 없고 신입일 때는 나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예. 사람 간의 관계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 활동에서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써주면 좋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지원 동기 및 나의 포부는 어떻게 한지, 뭐 환자에게 친절하고 상사에게 복종하고, 이런 부분 식상한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원에 입사하게 됐는지 또는 지원하게 됐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오래 일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은 요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일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지, 예, 간략하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끝에 꼭 인사말 이렇게 써주면 좋죠. 인사말을. 자, 이렇게 오늘은 나는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여 년 이상 면접을 보고 채용할 때, 그리고 최근에 마찬가지죠. 예, 최근에도 그 입사 지원서를 받고 채용을 할 때 그 내용 봤었는데, 최근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자기가 썼던 이력서를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사진에 이력서가 꾸깃꾸깃한 것까지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냈고, 더구나 날짜가 안 맞으니까 날짜를 하이트로 지워가지고 날짜만 고쳐가지고 보냈어요. 딱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예. 그런 경우는 이미 그 서류를 지원해서 이미 탈락이죠. 예. 그렇게 약간 귀찮아하듯이 쓰면 안 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좀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비대면을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급 좀 띄어쓰기 오타 없이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